그래도 애들, 학생들 확실하게, 어? 젊어. 그지? 페이지 불러줘, 페이지. 67페이지. 8번의 기억. 자, 보겠습니다. T도시에서 3개의 진공 용기에 액체에 A, B, C를 각각 넣고 동적 평형에 도달한 모습이야 라고 되어 있는데, 일단은 A랑 B를 먼저 보면 A의 증기압이 B보다 뭐하다? 더 크다. 이렇게, 그죠? 그리고 B하고 C는 증기압이 누가 더 크다? C가 B보다 크다. 근데 증기압의 차이가 A랑 B가 C랑 B보다 차이가 더 많이 나지 않나요? 그러니까 가장 증기압이 큰 거는 A가 되고, 그 다음 C가 되고, 가장 약한 게 B야. 이렇게 해주시면 되죠. 그러면 끓는 점이 가장 높은 곳은 증기압력이 낮을수록 끓는 점이 높아야 되니까 B가 가장 높아요 라고 해주면 됩니다. HA와 HC의 증기압력 차이는, 그렇죠? H1 H2 요 차이만큼이야 라고 봐주면 되죠. 자, HC만 온도를 T도씨보다 높이면 H1은 증가한다 라고 했는데, 사실 이건 A랑 B와의 관계이기 때문에 얘만 올려서는 의미가 있어요? 없어요? 없죠. 그러니까 맞는 건 니은만. 이렇게 됐지? 자, 그 다음 또 어디 갈까요? 다 물어봐. 71페이지. 71제 7번. 자, 그림가는 A의 상평형 그림입니다. 근데 지금 상평형 곡선의 융의 곡선을 보니까 양의 기울기를 갖는 걸로 봐서 뭐가 아니고만 물이 아니다. 그쵸? 저거 압력 보니까 CO2겠다. 그죠? 여기 볼까요, 여러분? 얘는 T켈빈 P기압에서는요, 액체랑 기체가 동적 평형 상태에 도달해 있다. 그러니까 뭐 이런 식으로 되어 있겠지요. 근데 액체랑 기체가 동적 평형 상태, 즉 액체도 공존해야 되는 거니까 무조건 압력은 P는 뭐보다 크겠네요. 5.1보다는 클 거예요. 그리고 온도도, 절대 온도도 뭐보다는 높아야 되겠다? 216보다는 높아야 되겠다. 그죠? 그래서 온도가 216보다 높아요. 압력도 5.1보다 커요. 이렇게 들어가는 거야. 자, 외부 압력이 P기압일 때 액체 A의 끓는 점은, 그럼 봐봐. 외부 압력과 지금 증기 압력이 서로 같잖아요. 외부 압과 증기압이 같을 때의 온도, 그게 바로 끓는 점. 이렇게 되는 거죠. 알겠지, 그치? 그러니까 끓는 점은 얼마다? T 켈빈입니다. 이렇게 해주면 돼요. 음. 5번. 자, 5번 보겠습니다. 이건 여러분 이제 무슨 실험이냐면, 둥근바다 플라스크에 물을 넣고 이제 가열을 해요. 물이 막 보글보글 끓으면 가열을 중단을 하고 입구를 이렇게 막아. 그러나 얘를 거꾸로 세워. 여기에 이제 뭐가 들어있냐면 수증기들이 이렇게 잔뜩 들어있을 거란 말이죠. 여기다가 찬물을 확 끼얹으면 이 수증기가 물방울로 응결을 하는 거야. 그러면 수증기 분자수가 뭐 하겠죠, 여러분? 요게 줄어들겠죠? 그만큼 압력이 뭐 하겠다? 낮아지겠다. 그래서 외부압이 낮아지는 효과가 생기는 거예요. 그러니까 봐봐. 원래는, 자, 온도, 여기가 압력, 자, 증기압력 곡선이 이렇게 돼 있죠. 자, 외부압이 1기압일 때, 으쌰, 이게 만나는 점, 여기가 이제 끓는 점, 이렇게 들어가는 건데, 찬물을 끼얹어서 외부 압력이 낮아지는 거니까 더 낮은 온도에서도 외부압과 증기압이 다시 같아질 수가 있어요. 그러니까 다시 끓기 시작을 하는 거야. 무슨 알겠지, 그치? 이런 거 우리가
찬물로 물 끓이기라고 하는데 사실은 약간 어폐가 있죠. 일단 끓어야 일단 끓고 난 다음에 살짝 온도가 낮아졌을 때 찬물로 확 끼얹으면 외부압이 갑자기 낮아지니까 다시 외부압과 증기압이 같아지면서 다시 끓기 시작하는 거 괜찮죠? 자, 갑니다 여러분. 플라스크 속 물이 받는 압력은요, 맞아요, 가에서가 더 커요. 단인 수증기가 줄어들었으니까 물의 끓는 점은 가에서가 더 높겠죠. 찬물 대신 뜨거운 물을 사용하면 잘 안 나타나요. 왜? 수증기가 물방울로 응결이 돼야 되는데 응결이 잘 안 되니까. 괜찮지? 또 어디 갈까요? 어, 6번. 자, 6번 보겠습니다. 자, 요 문제는 여러분 지금 보니까 온도는 뭐 하는 거예요? T1에서 T2로 가면 온도는 낮춰라. 그죠? 압력은 뭐 해라? 압력은 높여라. 압력을 높였는데 고체에서 H로 간다? 이거는 한 가지밖에 없어요. 압력을 높였을 때 고체에서 H로 가는 거는 누가 유일하죠? 이거는 물밖에 없어요. 이렇게 들어가는 거. 알겠지, 그치? 자, 볼게요, 여러분. 자, 그러면 얘는 일단 X는 물이야. 그 다음 P1에서 H의 상태로 존재하는데 여러분 이제 물이니까 이걸 봐주면 되잖아요. 자, P1. P1은 삼중점보다 압력이 크다. 여러분, 액체가 존재하려면 무조건 삼중점보다 더 위에 있어야 되잖아. 그치? 그러니까 맞는 표현이 되는 거예요. 그리고 압력 P1에서 녹는 점은 T1보다 높다라고 되어 있는데 자, 여러분 이렇게 한번 표현해 볼게요. 자, 온도 T1 그리고 압력 P2는 고체. 그러면 한 여기쯤 있다라고 가정해 볼까요? 온도 T1, 압력 P2 이런 식으로. 그 다음 여러분 온도 T2, 압력 P1은 아우 얘 그래프가 너무 일자로 돼 있어 가지고 여러분 이해하기 편하게 얘를 좀 더 눕혀 줄게요. 이렇게 여러분들 문제를 풀 때 저 표현하기 힘들면 눕혀서 해도 괜찮은데 그쵸? 그래서 자 여기가 T1, P2라고 가정해 보겠습니다. T1 여기는 P2 이런 식으로 알겠지? 그치? 그리고 자 T2, P1 T2, P1은 한 여기쯤에 되겠죠? 온도는 더 뭐 해야 되니까 낮아져야 되고 그죠? 압력은 뭐 해줘야 되잖아요? 더 높아져야 되고 이러면서 액체가 필요하니까 무슨 말 이해하셨죠? 그러면 P1에서의 녹는 점 우리가 녹는 점이라고 하는 거는 외부압과 융의 곡선이 만날 때 이때가 녹는 점이 되거든요. 그러니까 녹는 점은 무조건 뭐보다 낮을 수밖에 없어요. T1보다 무조건 낮을 수밖에 없다. 이렇게 되죠. 됐지, 그치? T2보다도 낮은 온도여야 되기 때문에 무조건 T1보다 낮아요. 저기에다가는 위치를 표현하기가 쉽지가 않아. 알겠지? 그래서 문제를 풀 때 저기다 하려고 하지 말고 좀 눕혀서 해. 그럼 좀 더 편할 거야. 알겠죠? 자, 그 다음 또 뭐 할까요? 헷갈리는 것도 물어봐. 어? 어. 68페이지 11번. 여기가 은근히 좀 헷갈려. 11번 같은 문제들 풀 때 지금 물질이 세 가지가 있는 거잖아. 그치?
이렇게 있으면 온도, 압력 이렇게 놓자. 그 다음 봐봐요. 40도씨에서 H는 A, B 두 가지. 80도씨에서 기체는 A와 C 두 가지라고 돼 있단 말이에요. 맞죠, 여러분? 아니, 그러면 지금 보니까 요거 서로 교차하지 않는다라고 했으니까 일단 그래프를 세 개를 이렇게 그려놔 볼게요. 알겠지, 그치? 그러면 자, 우리가 여러분 자, 대기압과 만약 대기압이 400을 여기로 잡아 볼까요? 여기가 400이야. 이렇게 그러면 400ml 40도씨에서 액체는 A랑 B 두 가지예요 라고 돼 있잖아, 그죠? 그럼 봐봐 여러분, 얘는 만약에 온도가 40도씨다, 한 온도를 한 여기쯤으로 잡아 볼까요? 여기가 40도씨 이렇게 한번 잡아 볼게. 그러면 얘는 현재 뭐로 존재하는 거예요? 초록색은? 초록색은 40도씨보다 낮은 온도에서도 이미 뭐에 도달했으니까 이미 기체에 도달한 거잖아. 왜냐면 얘는 끓는 점이 아이고 잠깐만요. 얘는 끓는 점이 40도씨보다 뭐한 온도가 되는 거니까 낮은 온도가 되는 거니까 쟤는 이미 기체예요. 무슨 알겠지, 그치? 그러면 자 여러분 요거 40을 이렇게 해볼게요. 그럼 만약에 얘랑 얘는 지금 여기가 만약 40도씨야 라고 하면 아직은 뭐에 도달하지 못했으니까 증기압이 대기압에 도달하지 못했으니까 얘네는 뭐가 되는 거죠, 여러분? 두 개가 액체 이렇게 되는 거예요. 우선 알겠지, 그치? 오케이. 자, 그 다음 여러분 요는 600에 80. 자, 680은 이렇게 한번 해볼게요. 얘가 600. 그 다음 온도가 80이다. 여러분 80도씨에서 기체는 A랑 C 두 가지야 라고 했으니까 그럼 A랑 C는 지금 이미 뭐 하고 있는 거예요? A랑 C는 이미 끓고 있어야 되는 거야, 그죠? 얘는 지금 당연히 기체로 존재하잖아요. 그러니까 얘가 누구로 보는 게 좋아, 여러분? 얘는 C 이렇게, 그죠? 자, 그 다음에 누구를 A로 보는 게 좋겠네요? 얘가 가운데가 A, 그죠? 그럼 얘는 파란색이 B 이런 식으로 이해하셨습니까? 그러면 지금 예를 들어서 여기가 80도씨야. 여기쯤을 해볼게요. 여기가 80도씨야. 그러면 C는 이미 끓고 있고 B도 이미 뭐하고? 이미 끓었고. 됐지, 그치? 아니, A. B는 아직 안 끓었고. 괜찮죠? 아, 오케이. 그러니까 이거를 그래프를 만약에 증기압력 곡선을 그냥 이거 하나로 ABC를 표현한다, 내가 볼 때는 하기 되게 힘들 것 같아요. 그래서 그냥 증기압력 곡선을 세 개를 먼저 그려놓고 판단하기 좀 더 편하지 않을까. 괜찮죠? 이해했지? 오케이. 그럼 봐. 자, 600ml HG에서 액체 A의 끓는 점은 80도씨보다 낮을 거예요 라고 돼 있어, 그죠? 여러분 지금 보면 아까 80도씨에서 A랑 C는 이미 뭐로 존재해야 됩니다? 이미 기체로 존재해야 되죠, 그죠? 맞지? 그러니까 80도씨가 쌤이 하는 거 봐봐요. 600의 온도를 온도를 제대로 잡아줘야 되는데 어디가? 잠깐만. 자, 80도씨를 이쁘게 하나 그려줘 볼게요. 자, 80도씨 자체가 이미 뭐가 돼줘야 되니까 여러분 얘는 그 A보다 있잖아. 여기 끓는 점이 있죠. 아까 그 600ml 80도씨에서 기체는 A랑 C 두 가지야 라고 돼 있으니까 80도씨보다 낮은 온도에서 뭐에 도달해야 되는 거예요? 600에 도달해야 되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80도씨를 얘를 조금만, 얘랑 수치가 좀 안 맞긴 한데 좀만 올려볼게요. 여기를 80도씨 이렇게 잡아주자. 그러면 얘는 C 같은 경우는 끓는 점이 80도보다 낮은 온도에서 이미 끓죠.
자, A 같은 경우도 80도보다 낮은 온도에서 이렇게 끓고 있죠. 됐지, 그치? 그래야지 80도씨에서 뭐로 존재하는 거니까? 기체로 존재하는 거니까. 그러니까 600mHz에서 HA의 끓는 점은 여기쯤이 되니까 80도씨보다 뭐 하겠다? 낮겠다. 이렇게 들어가는 거고요. 증기압은 B가 증기압이 가장 작으니까 분자간 힘은 B가 A보다 뭐하다? 크다. 이렇게 들어가고 자 60도씨에서의 증기 압력은 C가 A보다 크다. C가 A보다 무조건 더 커요. 곡선 자체가 어디에 있으니까? 더 위에 있으니까. 무슨 말인지 알겠죠? 괜찮지? 근데 이거 그래프를 안 그리면 안 풀리지 않을까? 그죠? 그래프 안 그리면 풀기 쉽지 않을 것 같아요. (40도씨도) 그래프를 좀만 옮겨 놓을까? 색깔을 흰색으로 바꿔서 괜찮지? 연재도 이 그래프를 그려서 풀었어? 그럼 한참 고민했을 것 같은데 그래프 안 그리면 자, 그 다음 또 어디 갈까요? 또 뭐 해줄까? 연재 질문 없어? 다 해결했어? 아니 질문 없어요? 자, 여기 고난도 이런 거 다 잘 해결한 거 맞죠? 오케이. 그러면 우리 이제 물 한번 가볼까, 물. 오늘 물이랑 용해까지 한번 끝내봅시다. 양이 이렇게 많지가 않아요, 여러분. 물은 자, 수소 원자와 산소 원자가 공유 결합을 해서 물 분자를 만들어요. 자, 여러분 이렇게 물 분자가 있습니다. 물 분자는 중심 원자에 비공유 전자 쌍을 가지고 있으니까 극성 분자입니다. 극성 공유 결합의 극성 분자 이렇게 되고 분자 모양은 구분형 이렇게 됐었죠. 결합각은 여기는 몇 도가 나옵니다. 결합각은 104.5도 이렇게 됩니다. 그죠? 자, 그다음 여기에 또 다른 물 분자 하나만 더 그려볼게요. 자, 이렇게 산소 원자에 비공유 전자쌍 이렇게 있고 자, 산소가 음전하를 크게 수소는 양전하를 크게 띱니다. 그래서 이 둘 사이에 이렇게 전기적인 인력이 작용하게 되죠. 그래서 이거 쌍극자간 힘이죠. 네, 쌍극자간 힘인데 쌍극자간 힘 중에서도 유독 센 애들을 우리는 뭐라고 불러주죠? 이거를 수소 결합이라고 불러줍니다. 여러분, 자 여기는 요거는 무슨 결합이 돼주냐면 수소 원자와 산소 원자 간의 결합, 요거는 공유 결합이라고 불러줍니다. 자, 공유 결합과 수소 결합 누가 더 센가요? 공유가 훨씬 더 센 거예요. 그죠? 훨씬 더 센 거야. 수소 결합은 진짜 결합이 아니라고 그랬어. 알겠죠? 그러니까 분자간 힘 중에서 센 편에 속하는 거지. 공유 결합에 비하면 힘도 아니다. 그래서 여러분, 물을 가열을 하면 어디가 끊어지냐면 약한 데가 끊어지니까 여기 수소 결합 여기가 끊어지면서 물이 수증기로 바뀌는 거죠. 됐지, 그치?
자, 그럼 봐봐 여러분. 이 물이 자, 극성 분자이면서 수소 결합 때문에 나타나는 성질들이 좀 있는데요. 구분을 좀 하고 갈 거예요, 여러분. 자, 물 분자가 극성 분자여서 나타나는 성질. 일단은 첫 번째가 용해성이 크다. 물질들을 잘 녹여요. 소금도 잘 녹이고 설탕도 잘 녹이고 그쵸? 그 다음 여러분 이거 기억나? 대전체를 가까이 하면 끌려와요. 대전체에 끌려온다. 이렇게 그치? 그리고 전기장에서는 일정한 방향성을 갖는다. 이런 거. 그리고 이제 수소 결합 때문에 나타나는 성질들이 좀 많아요. 자, 수소 결합 때문에 나타나는 성질. 첫 번째는 융해열. 융해열. 그리고 기화열. 융해열과 기화열이 크다. 이렇게 돼요. 융해열은 1몰의 얼음을 1몰의 물로 만들 때 필요한 열이고, 기화열은 1몰의 물을 1몰의 수증기로 만들 때 필요한 열이에요. 알겠죠? 그러니까 모든 반응열은 원래 다 기준이 1몰이 기준이 됩니다. 자, 두 번째는 자, 녹는 점과 끓는 점이 요게 뭐하다? 녹는 점과 끓는 점이 높다. 이렇게 들어가고 그죠? 그 다음 자, 수소결합 때문에 물 분자는 비열이 커요. 자, 비열이 커서 우리 몸의 체온을 일정하게 유지하는 데도 도움을 주고 해륙풍 이런 것도 혹시 기억나? 낮에는 해풍, 밤에는 육풍. 이것도 비열 차이 때문에 생기는 거였잖아. 그죠? 그리고 자, 네 번째는 이제 밀도. 자, 밀도가 얼음과 물이 있으면 물의 밀도가 얼음보다 크더라. 이것도 수소 결합과 관련이 있죠. 그 다음 하나씩 좀 이따 다시 다 할 거예요, 여러분. 일단 표면 장력. 이 표면 장력이라고 하는 것도 물이 좀 큰 편이죠. 수소 결합 때문에 표면 장력이 크다. 그 다음 모세관 현상이 잘 나타납니다. 모세관 현상 이게 잘 나타나는 것도 이것도 다 수소 결합과 관련이 있어요. 그러니까 기본적으로 물 분자가 극성이어서 나타나는 성질과 수소 결합 때문에 나타나는 성질을 구분할 줄 알아야 됩니다. 알겠죠? 자, 이제 그래프 하나 볼게요, 여러분. 자, 그래프 좀 크게 한번 그려볼게요. 자, X축은 여기는 시간. 자, Y축. 여기가 온도예요. 자, 우리가 일정한 단위 시간당 일정한 열원으로 가열을 한번 해보겠다. 여러분, 단위 시간당 일정한 열원으로 가열해 보겠다. 이게 무슨 의미냐면 시간의 길이가 곧 공급한 열량의 크기가 돼주는 거예요. 알겠지? 그치? 그래서 X축을 시간이지만 Q 열량이라고 봐줘야 됩니다. 알겠지? 자, 그러면 온도 변화 어떻게 돼주냐면 이렇게 가다가 수평하게 가다가 좀 완만하게 올라가다가 또 상태 변화하고 이런 조금 많이 급하게 이렇게 올라가죠. 여러분, 자, 여기가 얼음이에요. 여기는 물이 되겠죠. 여기는 수증기 이렇게 들어갈 겁니다. 그리고 여기가 녹는 점, 그죠? 여기는 끓는 점 이렇게 되고 요만큼이 융의 열에 해당합니다. 요만큼은 요거는 기화열 이렇게 들어가는 거예요. 자, 대부분 기화열이 융열보다 크겠죠. 끊어야 될 게 더 많으니까. 그쵸? 그 다음 여러분 열량 공식이 있어요. 열량 Q는 C, M, T 이렇게 들어가는데 비열은 M, T분의 Q 이렇게 들어갑니다. 근데 우리 지금 봐봐. 이 그래프에서 기울기는 Q분의 델타 T 이렇게 들어가거든요. 그래서 이 그래프에서는
기울기의 역수가 뭐에 비례하겠구나? 비열에 비례하겠구나. 기울기가 작은 게 비열이 더 큰 거죠. 그래서 여러분 비열은 누가 제일 크다? 물일 때가 가장 큽니다. 그 다음 얼음이 크고요. 가장 작은 게 수증기. 수증기일 때가 비열이 가장 작아요. 라고 해주면 됩니다. 됐지? 다 적었어요? 오케이. 이번엔 이런 이제 밀도에 대해서 한번 알아보겠습니다. 밀도. 자, 밀도는 부피분의 질량이죠. 질량이 일정하다면 부피가 커지면 밀도는 작아질 거고, 그죠? 부피가 작아지면 밀도가 커질 겁니다. 여러분, 그래프를 한번 보면 X축이 온도, 자, Y축은 밀도 이렇게 됩니다. 그럼 그래프의 모양이요. 자, 이렇게 내려가다가 여기는 이런 식으로 점선으로 나타나고 그 다음 이렇게 돼요. 이게 밀도 변화요. 자, 여러분 여기가 0도씨일 때요. 여기는 0도씨 얼음, 여기는 0도씨 물이라고 봐주면 됩니다. 알겠지? 그치? 밀도 차이가 여기는 좀 많이 나요. 자, 여러분 왜 얼음일 때가 밀도가 더 작은 걸까? 자, 여러분 얼음일 때는요. 여기는 물 분자들이 어떤 식으로 결합을 하고 있냐면 자, 이렇게 육각형 모양이 이렇게 있으면 물 분자들이 이렇게 육각형 형태를 이루고 있어요. 여기에 빈 공간이 좀 많잖아요. 그래서 부피가 커지는 거예요. 얘가 다 녹아서 뭐가 되면 물이 되면 물 분자들은 이런 식으로 배열이 되어 있어요. 그러니까 얘가 부피가 얘보다 뭐 하겠다? 더 작겠다. 그래서 밀도가 커지는 거죠. 됐지, 그치? 자, 그 다음 얼음은 봐봐. 물은 여러분 온도가 몇 도씨일 때가 온도가 4도씨일 때가 밀도가 최대가 돼줍니다. 쌤, 근데 고체도 얼음도 온도가 올라가면 부피가 커지는 거예요? 밀도가 작아지는 걸 보니 맞아요, 여러분. 커져요. 온도가 올라가면 육각형이 커집니다. 온도가 낮아지면 육각형이 작아지고. 응? 알겠지, 그치? 자, 그 다음 여기가 조금 예외죠, 여러분. 0에서 4도씨까지는 분명히 물인데 온도가 올라갈 때 열팽창에서 4도씨 이상처럼 밀도가 작아지는 게 아니라 0에서 4도씨는 온도가 올라가고 있는데도 오히려 밀도가 뭐하고 있잖아요? 커지고 있잖아요. 그죠? 그 이유가 여긴 여러분 일부 남아있던 육각형 구조가 있었는데 요게 마저 깨지는 구간이에요. 그러니까 0에서 4도씨는 그러니까 육각형 구조가 무너지긴 했는데 그게 완벽하게 다 무너진 게 아니라 일부 남아있는 육각형 구조가 있어요. 그게 마저 다 깨지는 구간이 0에서 4도씨다 라고 봐주면 됩니다. 알겠죠? 그죠? 됐죠, 여러분? 자, 그 다음에 이렇게 호수가 하나 있다고 가정해 볼게요. 호수가 있으면 이제 호수가 겨울에 온도가 막 내려가잖아요. 그러면 가장 아래쪽이 밀도가 제일 큰 물이 있어야 되니까 4도씨의 물이 가장 아래로 깔려요. 그리고 2도씨 정도 되는 물은 약간 위에 있고 0도씨가 되는 물은 위로 올라가요. 밀도가 더 작으니까. 그래서 얼음이 얼 때 호수가 위에서부터 얼어 들어오는 걸 이 밀도를 가지고 설명해 줄 수가 있겠다. 응? 됐지, 그치? 자, 그 다음 빙산의 일각이라고 하는 거 여러분 들어본 적 있죠? 빙산의 일각은 바다에 떠 있는 자, 얼음 덩어리가 한 요만하다라고 하면 사실 바닷속에 잠긴 부분이 훨씬 더 넓어요. 여러분, 이거 얼음이 잠긴 부피에 해당하는 물의 질량과 얼음의 전체 질량이 동일합니다.
실제로 여기 얼음이 있잖아. 얼음의 밀도가 한 0.91 정도가 되고 물의 밀도가 1 정도가 되거든요. 그래서 대략 자 위에 나와 있는 게 한 10% 정도 나와 있다고 보면 되고 잠겨 있는 게 90% 정도 잠겨 있다라고 봐주면 됩니다. 그러니까 진짜 일부만 보이는 거죠. 됐지, 그치? 자, 그 다음 여러분 우리가 얼음이랑 물이랑 그런 소소결합은 누가 더 많을까? 자, 여러분 얼음 너무 좁나? 물 이렇게 있으면 여러분 수소결합은 얼음이 많이 하고 있을까요? 물이 더 많이 하고 있을까요? 얼음. 그죠? 얼음이 더 많이 하고 있어요. 근데 가끔 학생들이 물이 밀도가 더 크니까 물이 수소결합이 더 많은 거 아닌가? 라고 생각할 때가 있거든요. 안 그래요. 얼음일 때가 더 많아요. 자, 그 다음 여러분 분자간 인력. 분자간 인력도 그러니까 얼음이 물보다 더 세요. 여러분 우리가 두꺼운 얼음 위에는 사람이 올라가 서 있을 수가 있죠. 근데 물은 아무리 두꺼워도 그냥 빠지죠. 그게 바로 분자간 인력의 차이인 거고 그걸 떠올리면 수소결합에 누가 더 많겠다, 얼음이 더 많겠다 그것도 느낌이 더 올 거예요. 괜찮지, 그치? 오케이. 자, 이제 밀도는 이렇게 해주면 되고 이제 표면 장력에 대해서 한번 알아볼게요. 여러분 표면 장력이란 표면적을 최소화하려는 힘, 이거를 표면 장력이라고 하는 거예요. 여러분 우주는 무중력 상태잖아요. 맞죠, 그죠? 우주에 내가 만약 액체를 한 방울 떨어뜨렸다. 그럼 그 액체가 아주 동그란 모양을 갖게 돼요. 다른 중력에 영향을 받지 않는다면. 무슨 알겠죠, 그죠? 자, 봐봐 여러분. 자, 왜 그럼 동그란 영향을 받느냐? 만약에 이렇게 입자들이 있다고 가정해봐요. 이런 식으로. 자, 여러분 이 사이드에 있는 입자들은 여기, 여기 그리고 안쪽으로 잡아당기는 힘을 받아. 근데 이게 우주는 무중력 상태니까 바깥쪽은 잡아당기는 힘이 없잖아요. 그러니까 안으로 끌려 들어가. 그래서 각이 지질 않아요. 여기에 끌려 들어가니까 이렇게 자 곡선을 다 이루어 여러분. 각을 지는 게 아니라. 그래서 별도, 행성도, 달도 다 동그란 모양이 되는 거예요. 외부는 당기는 힘이 없고 중심으로만 잡아당기는 힘이 존재하니까 그래서 구의 형태를 갖게 되는 거죠. 그래서 여러분 실제로 지구에서도 액체를 한 방울을 똑 떨어뜨리잖아요. 그러면 지구에서도 액체들은 둥근 형태를 띠기는 해요. 둥근 형태를 띠긴 하는데 문제는 지구는 지구의 중력이라고 하는 게 작용하다 보니까 완벽한 동그라미가 되는 게 아니라 살짝 밑으로 좀 가라앉죠. 지구가 잡아당기는 힘이 있으니까. 그치? 그래서 이런 형태의 동그라미 형태가 돼주는 거고 에탄올 같은 경우는 분자간 인력이 물보다 약해서 얘는 좀 더 옆으로 더 많이 퍼져요. 이거는 물, 요게 에탄올 이런 식으로 돼줍니다. 자, 수은 여러분 얘는 사실 분자가 아니라 금속이죠. 얘는 금속 양이온과 자유전자 간의 인력이 워낙 세다 보니까 수은 같은 경우는요 육안으로 보기에는 엄청 동그래 보여요. 거의 구슬처럼 보여. 물론 얘도 지구의 중력 영향을 받으니까 완벽하게 균질하게 존재하진 않겠지만 육안상으로 거의 구분하기 힘들 정도로 아주 동그래 보입니다. 됐지, 그치? 그래서 입자간 인력이 클수록 더 둥근 형태를 띠게 되는 거구나 라고 생각해 주면 되겠죠. 괜찮지? 그러니까 이것도 물 분자간 수소 결합 때문에 좀 더 둥근 형태를 띈다 라고 생각해 주면 되고요. 자, 표면 장력과 관련이 있는 게 빗방울이 둥근 거, 플립에 맺힌 이슬방울이 둥근 거, 이게 다 표면 장력과 관련이 있습니다. 됐죠? 자, 그 다음 여러분 이번에는 뭘 알아볼 거냐면 소금쟁이가 물 위를 걸어 다니는 것도
표면 장력과 관련이 있고요. 이게 물의 표면 장력이 약해지면 이 못 걸어 다녀요. 어? 선생님, 물의 표면 장력이 어떻게 약해집니까? 그 합성세제라든지 막 비눗물 같은 거 있잖아요. 샴푸 막 이런 거 그런 게 많이 섞여 있으면 물의 표면 장력이 되게 약해져. 계면활성제가 들어가니까. 그러면 얘네 제대로 걸어 다니지도 못해요. 알겠지? 그리고 물 어렸을 때 여러분 그 호수나 바닷가 같은 데 가면 돌멩이 한 번씩 던져보잖아. 넓적한 돌멩이 주워가지고 한 번씩 던져보죠, 이거. 물수제비, 그지? 팅팅팅 일으키는 거. 이것도 물의 표면 장력 커야지 잘 일어나죠. 여러분, 이렇게 생긴 컵이 하나 있다고 가정해보고 컵에 물을 가득 채워놨어요. 여기다가 압정을 한번 떨어뜨려 봤어. 물이 바로 안 넘치네. 압정 하나 더 넣어봤어요. 그래도 안 넘쳐. 여러분, 압정이 어느 정도 몇 개 들어갈 때까지는 물이 넘치지를 않고 분명히 더 컵의 끝부분보다 높은데도 불구하고 물이 살짝 봉긋하게 올라가기만 하고 넘치지를 않는단 말이에요. 이런 것도 다 표면 장력과 관련이 있다. 응? 괜찮지, 그치? 자, 그 다음. 자, 이번에는 모세관 현상에 대해서 한번 알아보겠습니다. 자, 모세관 현상. 이 모세관은 말 그대로 가느다란 관이란 뜻이지 뭐. 여러분, 요즘 어제 오늘은 비가 좀 안 오긴 했는데 한동안 비가 좀 많이 왔잖아. 그지? 만약에 청바지를 입고 좀 긴 청바지를 입고 가는데 빗물이 청바지 밑단을 좀 묻은 거야. 시간이 지나면 이 빗물이 바지를 타고 올라가는 거 알죠? 그 어떨 때는 되게 많이 올라올 때도 있어. 쭉 타고, 그 섬유를 타고 물 분자가 올라가는 거예요. 그런 것도 일종의 모세관 현상에 해당한다. 알겠지? 자, 봐, 여러분. 이렇게 수조가 하나가 있고, 이 수조에다가 유리관 하나 넣어 놨습니다. 여러분, 여기는 물이 이렇게 있다고 가정해 볼게요. 유리관 안쪽에 물이 바깥쪽보다 더 높이 올라가요. 그리고 여러분, 여기 끝부분 있잖아. 이런 끝부분을 여기를 메니스커스라고 불러주는데 이 메니스커스 끝부분이 바깥쪽이 더 높게 형성이 되죠. 자, 이런 경우는 어떤 경우냐면 응집력이라고 하는 게 있고요. 그 다음에 부착력이라고 하는 게 있습니다. 응집력과 부착력이 존재하는데 응집력은 요거는 물 분자와 물 분자 사이에 작용하는 힘이 되는 거고 부착력은 요거는 물 분자와 유리관 사이에 작용하는 힘을 이거를 부착력이라고 불러줍니다. 그래서 부착력이 응집력보다 뭐 할 때? 클 때 이런 현상이 나타나요. 알겠죠? 그죠? 그 다음 여러분, 자, 반대 상황도 하나가 있어요. 자, 수조에 여기도 유리관이 이렇게 들어있고 이번엔 수온을 한번 넣어봤어요. 자, 수온은 오히려 바깥쪽이 높고 안쪽의 높이가 더 낮아요. 얘는 위로 볼록하게 나타나는데 자, 이런 경우는 어떤 경우냐면 응집력이 뭐보다 더 클 때 응집력이 부착력보다 클 때는 이런 결과가 나타납니다. 괜찮죠? 요 그림은 그래도 좀 자주 나오는 편이에요, 여러분. 여기에 보통 물이라고 생각해 주시면 되고요. 요거는 수온이야 라고 생각해 주시면 됩니다. 이렇게 하면 물에 대한 성질을 다 알아본 거예요. 얼마 안 되죠? 그지? 칠판 딱 한 바닥으로 소단원 하나가 끝난 거야. 근데 용액도 그래. 자, 됐죠, 여러분? 이번에는 뒤로 가서 어디를 봐주느냐? 이거 개념 확인 문제는 여러분 집에서 한번 해보시고 자, 78페이지 그림과는 물 분자의 결합 모형을 나는 온도에 따른 물의 밀도를 나타내 준 겁니다. A가 수소결합, B가 공유결합 이렇게 되죠. 자, 물을 가열할 때 가에서 결합 A랑 결합 B 중 어디가 끊어진다고요? 결합 A가 끊어진다. 자, 0도씨 물이 0도씨 얼음으로 변할 때는요, 부피가 증가합니다.
자, 겨울철 호수의 모습입니다. 여러분, 다는 4도씨, 나가 2도씨, 가가 0도씨 이렇게 해주면 되죠. 자, 그 다음에 자, 다른 물질과 다른 물의 독특한 성질은 대부분 결합 A, 그쵸? 수소 결합 때문에 나타나는 거고요. 자, 얼음의 온도가 높아지면 분자 운동이 활발해지면서 네, 부피가 증가합니다. 자, 물의 밀도는 0도씨가 아니라 4도씨일 때가 가장 크고요. 자, 0에서 4도씨에서는 물의 온도가 높아질수록 분자 운동이 활발해지는 건 맞는데 오히려 부피는 커지는 게 아니라 작아지더라. 육각형 모양이 마저 깨지는 구간이라서 그렇습니다. 알겠죠? 온도가 올라가면 입자의 운동 무조건 더 커지는 거야. 알겠지, 그치? 근데 부피는 여러분 커지는 게 아니라 작아져요. 밀도는 증가해야 되니까. 수소 결합수는 네, 얼음이 더 물보다 많아요. 물의 온도가 높아지면 분자 간에 작용하는 힘은 약해진다 라고 해줘야 되고요. 자, 4도씨 이상의 물은 온도가 높아지면 부피가 커지죠. 열팽창을 하니까. 됐지, 그치? 오케이. 자, 이렇게 해서 이제 물은 끝났고, 이제 용액 들어가면 됩니다. 자, 용액 들어가면 오래 안 걸릴 거라서 용액은 5분만 쉬었다가 들어갈게요. 얼른 간식 좀 좋아졌나 봐. 응? 냄새가 엄청 심하진 않은 것 같아. 들어올 때 못 느꼈지? 페인트 공사하는 거. 계속 페인트 공사하고 있어요. 며칠째 되게 여러 번 칠하시네. 자, 용액 가볼게요, 여러분. 용액은 용매와 용질을 합한 게 용액 이렇게 되죠. 우리가 지난 시간에 증기 압력에 대해서 공부를 해봤어, 그죠? 증기 압력은 동적 평형 상태에서 증기가 나타내주는 압력이 증기 압력이다. 자, 여러분, 순수한 용매가 있고요. 자, 용액이 있다라고 비교를 한번 해보겠습니다. 용매는 표면에 이렇게 용매 입자들만 이렇게 존재하겠죠. 용액 같은 경우는 표면에 이렇게 용매 입자도 존재하지만 사이사이에 용질이 껴 있어요. 만약 설탕물이야 라고 하면 이렇게 사이사이에 설탕 분자 이렇게 껴 있겠죠. 그치? 그러면 만약에 용매 같은 경우는 봐봐. 자, 이렇게 물이 증발이 좀 수월할 거야. 자기만 있으니까. 근데 용액 같은 경우는 설탕이 물 분자를 뭐하고 있다 보니까 붙잡고 있다 보니까 증발이 좀 덜 일어날 수밖에 없죠. 그치? 그래서 용액은 무조건 증기압이 순수한 용매일 때보다 뭐 할 수밖에 없다? 낮아질 수밖에 없다. 그래서 용액은 증기압이 낮아져. 그걸 우리가 증기압력 내림이라는 표현을 쓰고요. 이거를 보통 델타 P 이렇게 나타내줘. 그러면 얘들아, 어떨 때 증기압이 많이 낮아지겠어요? 여기에 용질이 뭐 할수록? 용질이 많을수록. 방해를 더 많이 받으니까 증기압이 더 많이 낮아지겠죠. 그죠? 그래서 증기압력 내림은 뭐에 비례하냐면 용질의 몰 분율에 비례한다 라는 표현을 쓰는 거예요. 쌤, 그냥 용질의 몰수에 비례한다는 안 되나요? 자, 그게 왜 안 되는지 볼까요? 만약 물이 90몰, 자, 용질 뭐 A라고 할까요? 용질 A가 10몰만큼 있는 거와, 자, 물이 180몰 그리고 용질 A가 20몰만큼 있는 경우를 한번 비교해 볼게요. 자, 여러분, A 자체는 아래가 2배예요. 근데 사실 위아래가 이거는 그냥 똑같은 용액이죠. 그렇지 않아? 아래쪽에 있는 용액을 절반 덜어내면 위에 있는 용액이 되는 거니까 농도가 달라지는 것도 아니고, 그렇죠? 그래서 정확하게 용질의 몰수에 비례하는 게 아니라 몰 분율에 비례한다 라는 표현을 써줘야 되고요. 자, 식을 한번 만들어 보겠습니다. 증기압력 내림은 순수한 용매의 증기압력에다가
용질의 몰 분율을 곱해주면 된다. 자, 그리고 용액의 증기 압력은 순수한 용매의 증기 압력에다가 뭐를 곱해주면 되냐면 용매의 몰 분율 요걸 곱해주면 용액의 증기 압력이 나오는 거예요. 자, 여러분들 이해하기 편하게 수치로 좀 예를 좀 한번 들어보겠습니다. 만약 T도시에서 물의 증기 압력이 100이야 라고 가정해 볼게요. 자, 그런데 물이 49몰이 있고 용질 A가 만약 1몰만큼 들어있다면 이때 증기압 내림은요, 델타 P는 100 곱하기 50분의 1이야. 그래서 얼만큼 낮아집니다? 이만큼 낮아져요. 이렇게 되는 거고, 자, 용액의 증기 압력은, 자, 용매 증기 압력에다가 용매 몰 분율 50분의 49를 곱해주면 되죠. 그럼 얘는 얼마? 98 이런 식으로 나오는 거예요. 됐지, 그치? 그래서 사실 용액의 증기 압력은 계산하는 자체는 요 공식 요것만 알고 있으면 돼요. 됐죠? 저거는 꼭 외워놔야 돼. 넘겨도 되겠습니까? 자, 그 다음에 몰랄 농도라고 하는 게 있어. 몰랄 농도. 자, 우리가 몰 농도 대신 이제 몰랄 농도를 쓰는데, 몰랄 농도는 소문자 M으로 나타내줘요. 이 몰랄 농도가 어떻게 되시냐면, 분모는 용매 질량 이렇게 들어갑니다. 용매 질량. 기준이 용매 1kg 이게 기준이 되는 거고, 분자는 용질의 몰수 이렇게 돼요. 무슨 몰 농도를 안 쓰고 몰랄 농도를 쓰는 이유가 있나요? 자, 이유가 있어 여러분. 용매 질량은요, 온도가 달라져도 질량이니까 변하지가 않죠. 그래서 온도가 많이 변할 때는 몰랄 농도를 써요. 몰 농도를 안 쓰고. 됐지, 그치? 자, 여기 한번 볼까? 여러분, 여기 상평형 곡선이 이렇게 있었죠? X축이 온도, Y축은 압력. 이렇게 됩니다. 상평형 곡선 그래프가 이런 식으로 되죠. 그치? 이게 이제 물일 때야. 근데 만약 여러분 설탕물이야 라고 하면 설탕물은 증기압력이 낮아지잖아요. 그러니까 용해 곡선도 같이 낮아져요. 그래서 우리가 대기압과 같을 때, 자, 여기를 1기압이에요 라고 가정해보자. 그러면 물의 어는 점은 원래 이 온도였죠. 근데 설탕물의 어는 점은 순수한 물일 때보다 뭐합니다? 낮아져요. 원래 용액의 농도가 진해지면 어는 점이 낮아지는 거 알죠? 바닷물이 잘 안 얼잖아. 강물보다. 그죠? 바로는 그리고 순수한 물의 끓는 점은 여기인데 설탕물의 끓는 점은요, 순수한 물의 끓는 점보다 높아져요. 됐죠, 여러분? 그래서 자, 우리가 이걸 뭐라고 불러주냐면 얘는 어는 점 내림이라고 불러주는 거고요. 요거는 끓는 점 오름이란 표현을 씁니다. 어는 점 내림, 끓는 점 오름. 만약에 여러분 용액의 농도가 더 진해졌다라고 한다면 증기압력 곡선은 더 낮아질 거고 용액 곡선도 더 낮아질 거예요. 어는 점은 더 낮아지고 끓는 점은 더 높아지는 거야. 알겠죠? 농도가 진해질수록 끓는 점은 더 올라가고 어는 점은 더 낮아진다. 괜찮지, 그치? 자, 그럼 요거를 자, 식을 하나 자, 만들어 보겠습니다. 먼저 끓는 점 오름 델타 TB는 몰랄 농도 곱하기 KB 이렇게 들어갑니다. 즉
끓는 점 오름이 몰랄 농도에 비례한다. 농도가 진할수록 끓는 점이 더 많이 높아져. 그 얘기인 거죠. 자, 선생님 KB가 뭡니까? 이 KB는 몰랄 오름 상수라고 하는 건데 이게 용매가 누구냐에 따라 달라져요. 근데 물밖에 안 다룹니다. 물은 몰랄 오름 상수가 0.51 도씨 퍼 몰랄 농도 이렇게 돼요. 1 몰랄 농도당 0.51 도씨만큼 온도가 상승한다는 얘기야. 자, 예를 들어서 1기압하에서 순수한 물은 끓는 점이 100도씨였단 말이에요. 그죠? 자, 1 몰랄 농도의 설탕물이 있다. 얘는 끓는 점이요. 100이 아니라 100.51도씨 이렇게 돼요. 0.51도씨가 상승하니까. 100도씨에서 0.51도씨가 상승했으니까 100.51도씨 이렇게 들어가는 거고, 자, 만약 여러분 봐. 이 몰랄 농도의 요소 수용액이 있다. 그럼 얘는 끓는 점이 101.02도씨 이런 식으로 돼줍니다. 여러분 용질이 설탕인지 요소인지는 중요하지가 않다. 용질의 종류에 영향을 받지는 않는다. 알겠죠? 자, 그 다음 이번에는 어느 점 내림. 자, 델타 TF는 몰랄 농도 곱하기 몰랄 내림 상수 이렇게 들어갑니다. 이 몰랄 내림 상수가 얘도 용매 종류에 따라 달라지는 건데 여기서도 물만 다릅니다. 1.86도씨 퍼 몰랄 농도 이렇게 돼요. 1 몰랄 농도당 1.86도씨가 낮아지는 거예요. 그러니까 순수한 물은 어느 점이 0도씨였는데 1 몰랄 농도의 설탕물은 마이너스 1.86도씨 이렇게 되는 거예요. 2 몰랄 농도의 요소 수용액은 마이너스 3.72도씨 이렇게 돼줍니다. 괜찮죠? 단순하지 않나요? 자, 그 다음 여러분. 자, 용매 질량을 라지 W라고 하고 용질의 질량은 스몰 w라고 하고, 자, 용질 몰 질량 요거를 m 이렇게 한번 나타내 볼게요. 그러면 몰랄 농도는, 그죠? 몰랄 농도는 용매 질량 킬로그램으로 바꿔줘야 되니까 1000분의 라지 w가 되고, 용질의 몰수는 m분의 스몰 w 이렇게 돼서 m 라지 w분의 1000w 이렇게 될 거란 말이에요. 그죠? 근데 우리가 델타 TB는 m KB 이렇게 들어가는데 m 자리에다가 얘를 한번 넣어 볼 거예요. 자, 이걸 넣어보는 이유는 가끔 문제에서 자, 끓는 점 오름 또는 어느 점 내림을 가지고 용질의 분자량을 구해봐라 이렇게 물어볼 때가 있어요. 여러분 용질의 분자량만 라지 m만 앞으로 빼면 델타 TB 이렇게 하나 들어가겠죠? 여기는 라지 W가 되고 1000 스몰 W KB 이렇게 되는 거예요. 요게 끓는 점 오름을 가지고 용질의 분자량을 구하는 식입니다. 선생님, 어느 점 내림을 가지고도 구할 수 있나요? 그럼요. 가능하죠, 여러분. 자, 어느 점 내림을 구할 때는 요게 델타 TF, 여기는 KF, 요것만 바꿔주면 되는 거예요. 사실은 끓는 점 오름보다는 어느 점 내림을 더 활용을 많이 해요. 그 이유가 있어요. 내림 상수값이 오름 상수값보다 뭐해서 더 커서 계산이 좀 더, 실험에가 좀 더 용이하거든요. 그래서 원래 어느 점 내림을 더 활용을 많이 합니다. 알겠지? 오케이. 자, 이제 용액에서 마지막 하나 남았어요.
삼투압. 자, 우리가 삼투라고 하는 거는 농도가 낮은 데서 농도가 높은 쪽으로 용매가 이동하는 걸 삼투라고 하는데, 사실 반토막은 우리 눈에 보이진 않지만 미세한 구멍들이 뚫려 있어요. 자, 여러분, 만약 왼쪽이 설탕물이야 라고 가정해 볼게요. 여기에 설탕 분자들을 몇 개만 한번 그려 보겠습니다. 이렇게 설탕 분자가 이렇게 있다고 가정해 봅시다. 자, 그 다음 여러분, 물이니까, 그죠? 물 분자가 이 설탕 분자한테 이렇게 붙들려 있어요. 물도 극성, 설탕 분자도 극성이다 보니까 둘이 서로 친하잖아, 그죠? 서로 인력이 작용하니까 이렇게 물 분자가 설탕 분자에 끌려가 있다. 물론 끌려가지 않은 물 분자들, 얘네도 존재합니다. 이렇게. 그리고 자, 물은 그냥 뭐만 있는 거죠. 이렇게 물 분자들만 이렇게 존재하는 거예요. 사실 이 물 분자라고 하는 애들은 어떤 목적성이 있는 애들이 아니잖아요. 그냥 분자 운동을 하는 거죠. 그치? 그냥 계속 그냥 끊임없이 움직이기만 하는 거야. 근데 얘는 물 분자들의 움직임이 자유롭고 여기는 방해를 받으니까 자유롭지가 않은 거죠. 그래서 어떤 결과가 나타나냐면 물에서 설탕물 쪽으로 넘어가는 물 분자 수들은 좀 많은 편이에요. 여기도 마찬가지 이렇게. 근데 설탕물에서 물 쪽으로 넘어오는 물 분자 수는 상대적으로 구수가 좀 적더라. 이렇게. 이거를 외관상으로 보니까 양쪽으로 이동하는 물 분자가 우리 눈에 보이는 게 아니라 결과만 우리 눈에 보이는 거죠. 그러니까 농도가 낮은 데서 농도가 높은 데로 마치 물이 이동하는 것처럼 보인단 말이에요. 근데 사실은 양쪽으로 다 움직이는 거야. 무슨 알겠죠? 만약 여러분 여기에 설탕을 더 많이 넣어주면 물 분자의 움직임을 방해를 더 많이 하겠죠. 그러니까 높이 차이가 더 많이 생길 거야. 이동하는 물이 더 많아지겠죠. 됐지, 그치? 그래서 이 삼투압이라고 하는 거는 공식이 파이는 CRT 이렇게 들어가는데 이게 삼투압. 그러면 C가 이게 몰농도, T는 요거는 절대 온도 이렇게 돼요. 그래서 몰농도가 뭐 할수록 진할수록 삼투압은 커진다. 그리고 온도가 뭐 할수록 높을수록 삼투압이 커진다. 쌤, 농도가 진해지는 건 방해를 많이 받으니까 이해가 가는데 왜 온도랑 연관이 있는 겁니까? 여러분, 만약 온도가 T일 때 설탕물에서 물로 넘어오는 분자가 20개라고 가정해보고 물에서 설탕물 쪽으로 넘어가는 게 40개야 라고 가정해볼게요. 만약 온도를 올려주면 설탕물에서 물로 넘어오는 것도 2배만큼 커질 거고 물에서 설탕물로 가는 것도 얘도 2배만큼 커질 거야. 그러면 둘 다 2배가 됐지만 차이는 여기는 20에서 차이가 40으로 차이가 더 크게 되죠. 그래서 온도가 높아질수록, 그죠? 실질적으로 이동하는 물 분자수에 차이가 생긴다는 거예요. 됐죠? 자, 그 다음 여러분, 사실 요거를 공식이 전혀 새로운 공식인 것처럼 보이지만 이건 여러분들이 알고 있는 공식이에요. PB는 nRT 이상기체 방정식이죠. P는 V분의 nRT 이렇게 됩니다. 요게 삼투압, 요거는 몰농도 C 이렇게 바꿔주면 파이는 CRT 이거랑 똑같아요. 그래서 사실 얘는 따로 굳이 외울 필요도 없어요. 그냥 PB는 nRT를 그냥 써도 상관없어요. 그래서 그럼 혹시 기체 분자량 구할 때 M은 PB분의 WRT를 쓰는데 이걸 여기에 적용해도 되나요? 네, 여기에 적용해도 돼요. 삼투압을 가지고 용질의 분자량을 구할 수도 있어요. 그러면 R값은 모르잖아요. 근데 R값이 여러분 똑같아요. 기체상수는 똑같습니다. 0.082 그대로 써도 돼요. 알겠죠? 자, 이번에는 자, U자간 한번 볼게요. 이렇게 U자간이 있으면 자, 여기에 반토막 이렇게 하나가 있습니다.
여기는 설탕물, 여기는 그냥 물이 있다고 가정해 볼 거예요. 그럼 물은 시간이 지나면 높이가 낮아질 거고 설탕물은 시간이 지나면 높이가 이렇게 높아질 거예요. 그러면 결국은 시간이 충분히 지났을 때 여러분 빗금집 면적만큼의 높이 차이가 생기게 돼요. 여기도 대기압이 누르고 여기도 대기압이 누르고 있죠. 그리고 왼쪽 편은 요 빗금집 면적에 해당하는 것만큼 더 찍어 누르는 거죠. 쟤네가 찍어 누르는 압력, 저게 삼투압이에요. 알겠죠? 그죠? 그리고 또 하나, 여러분 내가 여기다 인위적으로 압력을 가해서 양쪽의 높이를 동일하게 만들어 봤다. 그때 가해준 압력이 삼투압이다. 괜찮죠? 만약 여러분 압력을 P보다 더 크게 주게 되면 물이 반대쪽으로 이동하게 돼요. 압을 P보다 더 크게 주면. 그걸 역삼투라고 하는 거예요. 알겠지? 그래서 바닷물을 담수화시킬 때 이런 역삼투압 방식을 쓸 수가 있죠. 바닷물에다 압을 가하면 담수가 빠져나오는 거야. 설마 이해 가시죠? 그 대신 이제 그러려면 이 반토막이 되게 정교해야 되고 반토막이 엄청 튼튼해야 돼요. 반토막이 찢어지면 끝이야. 그냥 소금물이 그냥 들어와 버리니까. 무슨 알겠죠? 이렇게 하면 용액도 다 마무리를 했는데 여러분 지금 우리가 용액에서 크게 지금 네 가지를 정리해 봤어요. 하나는 증기압 내림, 끓는 점 오름, 그리고 어는 점 내림, 그리고 삼투압까지. 근데 증기압 내림, 끓는 점 오름, 어는 점 내림, 삼투압 이 네 가지가 전부 다 용질이 누군지는 중요하지가 않다. 용질이 얼만큼이나 있는지가 중요하다. 그렇죠? 그래서 이거를 묽은 용액의 총괄성이라고 해요. 용질의 입자수와 비례하더라. 알겠지? 이거를 묽은 용액의 총괄성이라는 표현도 쓴다. 됐지? 오케이. 뭔가 화투가 개념이 훨씬 적은 것 같지 않아요? 그치? 여러분들 조금 생소해서 그렇지 개념의 양이 많지가 않아요. 그리고 많이 줄였어. 원래는 이 용해 파트가 퍼센트 농도, 몰 농도, 몰랄 농도, 막 ppm 이런 것도 공부하고 농도의 환산 이런 것도 공부하고 농도 갖고 문제를 많이 만들었었거든요. 근데 그거 다 뺐어요. 용액 쪽이 좀 많이 줄어든 거야. 예전 화투에 비하면. 자, 여러분 어디를 보시느냐? 자, 95페이지 한번 보겠습니다. 자, 진공용기에 농도가 다른 설탕물 A, B와 물을 넣어놨어요. 근데 여러분 지금 보니까 A의 증기압력이 물보다 H만큼 낮아요. 그죠? 설탕물이니까 무조건 낮을 수밖에 없어. 자, B의 증기압력은 물보다 얼만큼이 낮아요? 3H만큼이 낮아요. 그러니까 여러분 지금 기억하고 니은 중에 누가 A가 되겠죠? 기억이 A, 니은은 B 이렇게 될 거예요. 자, 물 A, B 증기 압력을 비교해 봐라. 물이 제일 크죠? 물이 제일 크고 그 다음이 A, 가장 작은 게 B 이렇게 해주면 됩니다. 자, 기억은 A고 니은은 B가 되는 거고요. 자, 물의 증기압을 A와 H를 이용해 나타내 봐라. 여러분 A의 증기압이 스몰 a라고 했으니까 물의 증기압은 A 플러스 H 라고 해주면 되죠. 그죠? A 플러스 H야. 자, 그 다음 H를 A랑 B를 이용해서 나타내 봐라. 여러분 물의 증기압력은 A 플러스 H 이것도 가능하고요. 만약 B를 가지고 표현한다면 B 플러스 3H 이것도 물의 증기압이 되는 건데 이게 둘이 같은 거니까 A 마이너스 B는 2H예요. 이렇게 표현이 가능하죠. 그러니까 H는 2분의 A 마이너스 B 이렇게 표현할 수 있겠다. 됐죠? 그죠?
자, 그 다음 여러분. A의 증기압 내림은 H 맞습니다. 농도는요, 증기압이 더 많이 낮아진 B가 더 진합니다. 그 다음, 설탕의 몰 분율은요, 용질의 몰 분율이잖아요. 용질의 몰 분율은 증기압 내림에 비례합니다. 그죠? 그러니까 H분의 3H니까 3이야. 이렇게 해주면 돼요. 그 다음, 물의 몰 분율, 즉 용매의 몰 분율은 용액의 증기 압력에 비례하는 거예요. 용액의 증기 압력이 A와 B니까 A분의 B야 라고 해주면 되죠. 자, 농도가 B가 더 진하니까 끓는 점 오름은 네, B가 더 큽니다. 끓는 점은 농도가 진한 B가 더 높아야 되니까 틀린 거고, 어는 점은 B가 더 낮아야 되니까 얘도 틀린 거고, 농도가 진할수록 끓는 점은 높아지고 어는 점은 낮아진다. 응? 됐지, 그치? 오케이. 자, 이번에는 96페이지. 자, XA랑 B의 증기 압력 곡선입니다. 이건 여러분 순수한 용매일 때의 증기 압력 곡선 얘기하는 거예요. 그래서 A는 1기압일 때 끓는 점이 T1도씨, B는 1기압 끓는 점이 T2도씨 이렇게 되는 거고, 자, 여기는 용매에다가 용질을 첨가한 이제 용액이 되는 거죠. 용액은 끓는 점이 높아져. 응? 맞죠, 그죠? 여러분, 얘네는 몰랄 농도가 얼마인지 볼까요? 용매 100g에 용질이 0.1몰이 들어있으니까 용매 1000g에는 C가 1몰 이렇게 들어있는 꼴이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기억은 1몰랄 농도다. B도 마찬가지. 둘 다 1몰랄 농도가 되는 겁니다. 자, 1기압에서 용매 A와 B의 끓는 점은요. B가 뭐하다? 더 높아요 라고 해주면 되고, 자, 끓는 점 오름. 자, 끓는 점 오름은 기억은 T3 빼기 얼마? T1 이렇게 해주면 되는 거예요. T3 빼기 T1. 자, 여러분 B는 얘는 T4 마이너스 T2 이렇게 해주면 되고요. 됐죠, 여러분? 자, 그 다음 이번에는 A랑 B의 몰랄 오름 상수를 한번 비교해 봐라. 여러분 델타 TB는 M, KB 이렇게 되거든요. 근데 둘 다 1 몰랄 농도니까 델타 TB가 곧 KB 이렇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 몰랄 오름 상수는 끓는 점 오름이 A가 더 크니까 A의 델타 TB가 B의 델타 TB보다 뭐하다? 더 크다 라고 해주면 됩니다. 됐죠? 자, 이번에는 자, A 100g에 C를 0.2몰을 녹였다. 얘는 그럼 몰랄 농도가 얼마가 돼주는 거냐면 2 몰랄 농도가 되는 거예요. 아까 A는 끓는 점 오름이 1 몰랄 농도일 때 T3 마이너스 T1만큼 올라갔으니까 2 몰랄 농도면 요거의 2배만큼 올라가는 거예요. 근데 질문은 끓는 점 오름이 아니라 끓는 점을 물어봤으니까 원래 끓는 점이 T1도씨였잖아요. 그러니까 T1도씨에서 요만큼이 올라가는 거죠. ET3 마이너스 ET1. 그래서 요거는 ET3 마이너스 T1 이렇게 해주면 됩니다. 알겠죠? 자, 그 다음 같은 온도일 때 증기압은 네, A가 더 큽니다. 둘 다 몰랄 농도는 1 몰랄 농도가 되는 거예요. 자, T4도씨 1기압일 때, 자, 여러분, T4도씨 1기압일 때는요, 이때 아직 A 용액은, 그죠? 아직 끓고 있질 않아요. 근데 니은은 지금 끓고 있는 시작이죠. 막 끓기 시작을 했으니까. 근데 끓을 때는 증기압이 뭐보다 대기압과 같은 거니까. 그래서, 자, T4도씨일 때 증기압은 누가 더 크다, 여러분? 니은이 더 크다라고 해줘야 됩니다. 자, T3도씨 1기압일 때 볼까요? T3도씨일 때는 A도 끓기 시작하고, 그죠? T3도씨면 누구 B도 계속 끓고 있는 중이고, 그죠? 그러니까 증기압은 둘 다 대기압과 같아서 서로 같다라고 해줘야 됩니다. 됐지, 그치? B의 몰랄 오름 상수는요,
델타 TB를 구해주면 돼요. 1몰랄 농도니까. 그러니까 T4 마이너스 T2 이렇게 되는 겁니다. 괜찮죠? 오케이. 자, 여러분 이번에는 105쪽을 갈까요? 105쪽의 고난도 문제를 한번 보겠습니다. 문제가 어떤 식으로 어렵게 나오는지. 자, 여러분 지금 1번 문제를 보면 자, A가 안 들어갔을 때 A가 0g일 때 증기압력이 P다. 즉 용매의 증기압력이 P 이렇게 되는 거야. 여러분 A가 4g이 들어왔을 때는 용액의 증기압력이 76분의 75P 이렇게 들어가잖아요. 자, 저게 바로 용매 몰 분율이 76분의 75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용매 몰수와 용질 몰수 비가 75대 1입니다. 이렇게 되는 거죠. 근데 실제 물의 몰수는 여러분 물의 분자량이 18이니까 실제로는 5몰만큼 있는 거잖아요. 그 A는 몇 몰만큼 있는 걸까? A의 몰수는 75분의 5니까 15분의 1몰만큼 있어요. 이렇게 되는 거지. 그치? 그러니까 A 4g이 A 15분의 1몰에 해당하는 질량인 거예요. 그럼 1몰 질량은 얼마가 되겠어요? 60. 그쵸? 그래서 A의 분자량은 180이 아니라 60 이렇게 해주면 됩니다. 자, 두 번째 여러분 이제 W를 한번 구해볼 건데 이때 용매 몰 분율이 31분의 30이니까 용매가 30몰 있을 때 용질은 1몰 있는 꼴. 근데 용매가 실제로 5몰만큼 있으니까 이때 용질은 몇 몰인가? 여러분 6분의 얼마? 1몰 이렇게 있는 거예요. 분자량이 60이니까 6분의 1몰이면 10 이렇게 되는 거죠. 자, T도시에서 물 90g에 A 4g을 녹인 용액의 증기압력이 X일 때 이때 얘기하는 거예요. 그러면 용액의 증기압력은 자, 용매의 증기압력에다가 자, 용매의 몰 분율 이걸 곱해주면 되는 거잖아요. 그죠? 그러니까 X는 용매 증기압력 P 곱하기 용매 몰 분율은 76분의 75. 그럼 P가 얼마가 됩니다? 75분의 76X 이렇게 되는 거죠. 그래서 맞는 게 니은 디귿입니다. 이렇게. 괜찮지? 오케이. 자, 이번에는 2번도 한번 해볼게요. 자, 이 문제는 여러분 얘를 왜 여기가 있어? 일로 와. 이런. 진짜 한 문제를 못 버티고. 이 모는 쪽을 쓰면 꼭 한 번씩 이러거든요. 이거 오래 걸리네. 이건 다 쳐야 돼. 자, 2번까지는 하고 갑시다. 자, 2번. 우리 여러분 이 문제를 풀 때는 자, 여기 봐봐요. 얘는 다 물이 Wg, 얘만 2Wg이라고 돼 있잖아. 얘를 W로 맞춰줘. 다 2로 나눠줄게. 그럼 물 Wg에 A가 1g, B도 1g 이렇게 있다 보면 되고 끓는 점은 그대로 T 이렇게 되는 거야. 쌤, 이 끓는 점도 나눠야죠. 아니야. 이거는 용액을 반만 덜어낸 거니까 농도에 달라진 건 없으니까 끓는 점은 그대로야. 자, 볼게요, 여러분. 가하고 얘를 한번 비교해 볼까요? A는 똑같고 B만 몇 그램 차이나요? B만 1g 차이나. B 1g 때문에 끓는 점이 얼만큼 더 올라갔다? K만큼 올라가요. 자, 이번에는 자, 나하고 자, 얘랑 비교해 볼게요, 여러분.
자, 여기 누가 똑같아요? B가 똑같죠? A만 1g 더 들어간 꼴인데 끓는 점은 A 1g 때문에 3K만큼 올라가요. 여러분, 끓는 점 오름은 뭐에 비례하지 않습니까? 몰랄 농도에 비례해요. 용매 질량이 동일하니까, 그죠? 이게 곧 용질의 몰수와 상관이 있다라고 봐주면 되거든요. 그러니까 B 1g이 1몰일 때 A 1g은 3몰 꼴이 돼주는 겁니다. B 1몰과 A 3몰의 질량이 동일하다. 그러니까 B의 분자량이 A의 분자량의 3배 이렇게 들어가야 되는 거고요. 자, 물의 기준 끓는 점은 이렇게 했는데 발음은 B 1g 때문에 온도가 원래 K만큼 올라가니까 그죠? 얘 때문에 2K가 올라가고 A 1g 때문에 3K만큼 올라가야 되는데 그래서 5K만큼 올라가야 된 거거든? 5K만큼 올라간 게 T 플러스 K야. 그러니까 원래 온도는 T-4K가 되는 거죠. 그래서 물의 기준 끓는 점은 T-4K 이렇게 되는 거예요. 괜찮지? 자, 그 다음 여러분 어느 점 내린 비는 몰랄 농도에 비례합니다. 여러분 그러면 나는 얘 때문에 6K, 얘 때문에 K만큼. 그죠? 다는 얘가 3K, 얘가 K만큼 이렇게 돼요. 끓는 점이 7대 4의 비율로 올라가잖아요. 그러니까 몰랄 농도비도 7대 4라고 해주면 됩니다. 맞는 거는 니은 만 이렇게 됐죠. 오케이. 오늘 여기까지 하죠, 여러분.